역사 속 뭐 여러 독재자들이 있는데 우리 박수영 선생님께서 북한의 그 3대 이윤 세습을 하고 있는 독재자에 대해서 풀어주시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역사 속의 독재자들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자기의 편집증, 반사회성, 가학성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컨트롤 욕구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남 때문에 자기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컨트롤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나폴레옹 아니면 마오쩌둥, 뭐 김일성 전부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짓밟음으로써 본인의 이권이나 영토를 확장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살상을 명령을 하면은 부하들도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상대방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일석이조의 그런 만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김정은도 지금 군 통수권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편집증이 엄청 심해요. 편집증이요? 네. 그 중에서도 의심과 두려움이 아주 그 경계 이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후세인,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뭐 스탈린, 김정은 전부 수수께끼 같은 사생활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스탈린 같은 경우도 자기 주변을 전부 처형을 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네, 뭐 자기 고모부 그리고 이복형 전부 처형을 했었죠. 정말 이게 공통점이고 본인들이 또한 항상 암살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항상 타고 다니던 수레가 있었어요. 굉장히 최첨단 수레였는데 올량거라고 하는 이제 냉난방이 다 되는 그 시절에 그런 수레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수레를 3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탄지 모르게. 그 옛날에요? 네네. 세대를 만들어서 타고 다녔고 스탈린도 자기 주거지에 방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방을 열고 닫는 온오프 그 버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본인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스탈린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사실 사망을 했어요. 그 방 안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하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어디서 잔지 모르니까. 자기의 아이들 자기가 낳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아니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독재자들이 환경도 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DNA 자체가 저희와는 뭔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그들만의 약간 독특한 취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네, 취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그중에 본인이 본인 뜻대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먹는 거예요. 이 독재자들도 아주 먹는 거에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피델 카스트로 같은 경우에 거북이 수프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독재자였던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 마늘을 생마늘을 그냥 올리브 오일만 뿌려가지고 엄청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이프가 같이 못 다녔어요. 마늘 냄새 너무 진동하니까 사람이 되고 진짜 주위에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네요.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박한 음식, 시골스러운 음식을 좋아해서 코브라 음식을 굉장히 또 좋아했습니다. 코브라? 네, 그래서 코브라를 그 요리법이 있어요. 코브라를 머리를 잘라요. 그 다음에 피를 다 빼고 빼가지고 그거를 마셔요. 피를 마셔요? 화이트 와인과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햇볕에 말려요. 독을 다 빼내기 위해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이거를 아주 이걸 굉장히 잘게 썰어가지고 찹이라고 하지 말지 좀. 순간 맛있어 보였어요. 그랬어요. 군침을 넣었잖아요, 선생님도. 이걸로 스튜를 만들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특이했던 취향은
우간다에 그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오렌지를 40개씩 먹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자연산 정력제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40개씩 먹었고, 히틀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때도 여성분들이 다 음식을 맛본 다음에 45분이 지나서 그 뒤에도 죽지 않으면 그때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미상궁 뭐 이런 비슷한 거. 네네, 맞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재밌다. 그럼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북한의 김부자들은 특별한 좀 음식을 선호한 게 있었는지 강철원 대표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김정일은 이제 그 개고기를 이렇게 좋아했답니다. 예, 좋아해가지고 김정일 전용 목장에 개를 키웠대요. 근데 일반 시장의 개는 거의 뼈만 남아 있는데 김정일의 개는 돼지 같은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좋아하는 게 또 있었는데 저 물개 있잖아요, 물개. 물개. 예, 물개는 이제 그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수십 마리를 건드린대요. 이게. 그런 소리 있어서 해구신이라는 예, 게 해구신. 나왔잖아요. 그 해고신을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아유, 진짜 자존감은 낮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김정일의 취향 중에 하나가 이 곰발 요리를 좋아합니다. 곰발 요리.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평양 갔을 때 곰발 요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곰발 요리를 주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곰발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 북한에 양동, 맹산, 요독, 대흥 이 지역에 곰이 그렇게 많습니다. 곰이 되게 많은데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전부 사냥조가 있어요. 사냥조. 그 사냥조애들이 곰을 잡아가지고 계속 올려간다고 이렇게. 올려가는데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은 애들한테 그걸 팔아요. 조금씩 이렇게 몰래. 곰발을. 걸리면 죽지 완전히 그냥. 근데 제가 몰래 곰을 하나 샀는데 곰발 4개 하고 이제 곰복이 몇 개 해가지고 대박. 샀어요. 사가지고 곰발을 이게 찌면 딱 수육같이 후두루해지는데 콜라겐. 먹어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난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곰발이? 네. 최명기 선생님, 그러면 독재자들의 그 특별한 입맛을 또 정신분석학으로도 분석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봐요. 하나는 충동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의심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신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동형은 김정일이 해당하게 되는데요. 진짜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각나고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심심하면 계속 뭔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기한 음식을 다 먹어봐야 돼요. 뭔가 맛있을 것 같으면 먹어야 되고 새로 나오면 먹어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김정은은 의심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의심형인 사람은 먹는 것만 계속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먹는 치즈만 먹고요. 맨날 마시는 와인만 마시고요. 똑같은 것만 해요. 그리고 또 의심형에 또 장점이 있어요. 의심형은 맨날 먹는 것만 먹기 때문에요. 독살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요. 그런데 김정일을 봐도 김정은을 봐도 이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일이 얼마나 안 풀리냐를 갖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어떡해요? 계속 체중이 늘어나면은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본인이 굉장히 체중도 줄어들고 절제되어 있는 모습이 있게 되잖아요. 그거는 계획성이 있게 되는 거고 나름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일은 제기밥만 먹었어요. 맞아. 쪽잠에 제기밥. 맨날 쪽잠에 제기밥만 먹었고 늘 권한행군을 솔선수범으로 앞장에서 헤쳐나가고. 제기밥이 뭐예요? 제기밥이. 제기밥이 주먹밥 말이에요. 그 속에 캐비어가 들어있었대. 그랬던 것 같아요. 밥알이 아니라 다 캐비어였는데. 근데 의심스럽더라고. 제기밥만 먹는 사람이 배는 날이 갈수록 나오는 거예요. 자, 신기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 제기밥이 그게 비싼 고급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박한 그냥 우리 인민들이 먹는 제기제기한 주먹밥이다. 그래서 어린 애들까지도 장군님이 머나먼 전선길을 갈 때마다 이 제기밥을 드신다고 해서 제기밥이 무언지 제기밥이 무언지 제기밥이 무언지 제기밥이 무언지 몰랐습니다. 울면서 불렀다고요. 별게 다 노래가 다 있어. 확실히 역대 독재자들 분석하니까 북한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혹시 또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하나 더 있죠. 이 독재자들이 여성 편력이 또 엄청나게 화려하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는 보면 궁녀를 2만 명까지 네, 남자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2만 명 얼굴 아니 그만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건 억울하다. 그 2만 명을 그냥 일단 둔 거죠. 그렇지, 2만 명 다 만나지도 못해. 네. 뭐 최근에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4명이 있었는데 물론 고대랑 비교하면 굉장히 소박한 숫자처럼 들리지만 4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김정일 같은 경우에 기쁨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기쁨조가 또 그렇게 활약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편력이 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혹시 여자 문제가 제 조심스럽게 한번 요 정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제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그 최근에 유럽에서 수입한 그 여자 속옷들이 나오는데 38억 어치를 샀대요. 그러니까 뭐 누구 주려고? 카토벨트라든지 뭐 코르넷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여성이 쓰는 이제 그런 것들 가져갔는데 그러면 그 38억 원어치의 그 속옷을 이소주 혼자만 입진 않겠죠. 그렇지. 예? 아니 그럼 혹시 지금도 기쁨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아는 그 중국에 사업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베이징에 아주 희한한 분을 만났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에서 정말 미인들을 한 1년에 20명씩 데려다가 훈련을 시킨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 말로 떼뻗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촌스러운 사람들을 이제 세련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옷 입는 그런 거라든지 패션 감각 이런 거 다 배워줘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보내준대요, 북한으로. 많은 이들이 그러잖아요. 현재나 미래를 살펴볼 때 과거를 들춰보고 다시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쭉 독재자들의 그 말로까지 많이 살펴보셨고 지금 김정은은 현재 진행형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약간 예측하시는 게 있으세요? 근데 아까 그 최민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예측 불허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중성 또 양극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본인이 체제 안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은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알 수 없겠죠.